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는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헤르메스스탁 하창원 본부장, 다올투자증권 김성준 이사와 유한타증권 류민수 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금요일 이슈앤 전략 삼성 SDI 소식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삼성 SDI가 미국 최대 전력 기업인 넥스트에라 에너지에 ESS 배터리 납품을 추진합니다. 공급 계약과 관련해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원 수준의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게 언론사의 보도 내용인데 자세한 소식 하창원 본부장님께서 살펴봐 주시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납품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ESS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ESS 시장을 좀 많이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중국의 저가 공세의 영향을 받으면서 시장의 좀 점유를 상당히 많이 뺏겼었던 그런 좀 전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 쪽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좀 크게 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7.5에서 25%까지 확대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외 지역에서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게 아마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또 LFP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고요. 좀 여러 가지 시그널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반등을 하는 움직임들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또 대표적인 예가 테슬라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 테슬라에서 ESS의 매출 비중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YOY로 보다 그렇고 이제 전분기 대비하더라도 전분기 같은 경우 100%가 넘게 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ESS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줄 수 있고 만약에 이러한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종목군들에서도 사실 긍정적인 스토리가 좀 많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ESS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른 좀 행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가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전기차 부분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나와 있었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의 리포트들을 체크를 해보시면은 오히려 목표 주가가 하향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캐전 구간에 대한 좀 불안감들이 일부 나오고 있다라는 이제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조금 눈높이는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테슬라 발로에서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신성 SD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좀 강하게 주가의 급등이 나왔고 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사실 좀 주가 연속성도 상당히 좀 갖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이 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ESS라든지 실리콘 응급제라든지 이런 좀 대표적인 이벤트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좀 한번 좀 엮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I가 ESS 전력 저장 장치에 쓰이는 배터리에서 1조 잭팟을 거의 터뜨렸다. 곧 이제 발표를 할 것 같다. 여기 한국경제신문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특종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로 거의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오늘 주가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배터리 시장은 값싼 제품을 내세운 중국이 장악 중인 상황인데 성능을 주무기로 하고 있는 삼성 SDI 보다 적극적인 공세로 하루빨리 배터리 왕자를 되찾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죠. 내리막을 걷던 LG그룹주가 반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LG그룹주 그동안에 장기 투자하기에 조금 망설이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중상장 이슈도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승세로 전환이 됐는데 그러면서 투자자들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죠. 그 배경과 함께 각 그룹사별 주가 전망 류민수 부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LG그룹주가 이제 한때는 이제 삼성 다음으로 이제 2위 시총 2위 그룹이었죠. 근데 상반기 그룹사들이 전반적으로 주가 힘을 못 써가지고 최근에는 현대차 그룹하고 이제 3위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LG그룹주들이 이제 실적 개선, 그다음에 실적 호조 이런 어떤 실적을 바탕으로 이제 분위기 반전의 흐름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LG전자 같은 경우는 2분기 시장 전망치 넘어서는 깜짝 실적 역시 기대되고 있는데요. 현재 영업이익이 9천억 후반대가 컨센서스인데 1조 원을 넘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래 잘했던 가전이나 TV 쪽에 대한 어떤 이 모범생
이 부분보다는 주가 모멘텀에 역시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은 전장하고 최근에 핫하게 뜨고 있는 HVAC, 그러니까 냉난방 공조 시스템, 이 부분의 매출 성과가 얼마만이 차지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보통 1, 2분기가 비수기예요. 근데 최근에 아이폰 15 롱테일 수요가 이제 개선되고 있고 중국에서도 조금 좋은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천억대의 어떤 컨센서스 넘어선 1천억대의 어떤 영업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룹 내 아픈 손가락이었죠. LG 디스플레이도 요즘에 분위기가 조금은 반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2년 동안 적자였고 1분기 적자, 그 다음에 2분기도 역시 적자인데 2분기 적자 폭이 조금 감소할 거고 하반기에 지금 최근에 중대형뿐만 아니라 대형뿐만 아니라 중소형 쪽 OLED도 출하량이 지금 전분기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이죠.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 적자, 그다음에 1, 2분기 소폭 흑자였는데 2분기에는 전 사업부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400억대의 영업이익을 낼 것 같은데요. 약간의 컨센 대비해서는 소폭 하락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LG에너지솔루션 실적이 약간 하회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1분기 적자, 근데 2분기 2,100억 전후로 컨센서스 대비 조금은 미달할 것 같지만 역시 이 부분은 이제 YOY 대비는 반토막이에요. 근데 이천전지는 YOY 보면 안 됩니다. 지금 YOY 보면 안 되고 작년 대비로는 그렇죠. MOM이나 아니면 QOQ 분기 대비 월별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좀 변화가 지금 감지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두 기업은 아직 전반적인 업황에 의미 있는 개선 시나리오는 안 나오고 있지만은 최근 주가가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 하반기 때 제가 볼 때는 주가 반등 모색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 LG그룹주에 대한 어떤 의미 있는 어떤 실적 그다음에 주가 반등 생각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LG그룹주의 반등 계속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삼성전자와 함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내놓는 게 또 LG전자니까요. 역대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LG전자. 보통 실적도 좋으면 전분기보다 빨리 내놓고 하잖아요. 저는 또 관전 포인트가 시장에서 삼성전자, LG전자가 함께 잘 오르는 날이 극히 드물었는데 일단 두 기업 오늘 실적 잘 나올 거라고 시장은 전망하고 있는 만큼 주가도 동반 상승 흐름을 보여줄지 아니면 각각의 성적을 주가가 더 어떻게 소화해줄지 여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올 2분기 투자 비중을 조정했습니다. 방산주 비중은 줄였고요. 화장품을 비롯한 조선, 식품업종 투자 비중은 확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 국민연금이 장바구니에 담은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투자 전략,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좀 힌트를 얻어가면 좋을지 남인호 소장님께 들어보죠. 네. 우리 국내 연금의 맏형이죠. 세계 넘버 3,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그리고 아주 주식 운용도 잘하는 국민연금이 금년 2분기에 112개 종목의 투자 비중을 조절했습니다. 유가증권에서는 87개, 코스닥 시장에서 25개, 4대 1이죠. 정말 비중 멋지지 않습니까? 시가총액으로 볼 때 유가증권이 지금 2,000조, 코스닥이 약 500조니까 그 비중을 잘 맞춘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연금 운용자들에게는 정말 보너스 많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럽니까? 국민들의 정말 마지막 종잣돈 연금을 운영하신 분들 아닙니까? 정말 다시 한번 그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겠고요.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습니다만 APR을 비롯해가지고 삼화전기, 한화엔진 등 비중을 늘리는 종목도 있고요. 반대로 비중을 조금 줄인 것도 있죠. LIG 넥송이라든가 HD 현대일렉트릭, SBS. 자, 비중을 늘린 종목 어떻습니까? 아직 주가 상승 충분히 안 나타났죠. 반대로 비중을 줄인 종목 어떻습니까? 최근에 금년 1분기, 2분기 때 주가 상승이 꽤 괜찮았던 종목들입니다. 이게 바로 투자의 진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생각하는 초우량주의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1번,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분 10% 이상 가지고 있을 것. 2번, 국민연금이 5% 이상 투자할 것. 국민연금은 공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한 기업에 뭐 A라는 기업이 좋다고 막 10%, 20% 그렇게 투자 안 합니다. 항상 5%를 기준으로 주요 주주의 기준이 5%지 않습니까? 그래서 5%를 주로 투자합니다. 마지막 3번,
배당을 연속적으로 5년 이상 꾸준히 한 기업은 이 세 개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우리 머니플러스 시청자분들은 이들 종목을 꼭 보유하셔야 됩니다. 야, 그거 복잡하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어떤 종목이 좋은가 얘기해달라. 그럼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비에게 5호 대장이 있었죠. 관우, 장비, 조자룡, 황충, 마초가 있었듯이 저는 우리 머니플러스 시청자분에게 5호 대장을 소개합니다. 1번 삼성전자, 2번 하이닉스, 3번 현대차, 4번 기아, 5번 한국은행입니다. 이 5 종목은 우리 머니플러스 시청자분들이 필수로 이건 뭐가 살까 말까가 아니고 당연지사 가지고 계셔야 되고 나머지 비중 20%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조율하신다면은 아마 올 하반기 2024년 하반기에도 좋은 성과 내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에 언급해주신 한국은행은 주가가 지금 어떻게 기업은 어떤 기업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뭐 한국말로는 현금, 영어로는 캐시라고 하죠. 아, 네. 네, 캐시 비중 얘기하셨고요. 사실 국민연금 투자 우리 나소장께서 얘기했듯이 투자 굉장히 실력이 좋습니다. 잘합니다. 지금 뭐 평균적으로 6, 7% 꾸준히 내고 있고 작년에도 14% 수익률 올렸으니까 국민연금만 따라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지분 비중 보니까 APR, 삼화전기, 하나엔진 이런 쪽에 종목 비중을 늘렸다. 이렇게 나소장께서 지금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최대 관심사인데 2분기 실적 발표 조금 이따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정규 개장 시간 9시 전에 동시효과 때 나올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습니다만 자, 실적 전망에 대해서 같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김성준 이사님, 삼성전자 실적 어떻게 나올 거로 보십니까? 예, 먼저 뭐 이번 2분기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8조 3천억까지 지금 영업이익 기준 올라왔고요. 평균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국내 증권사는 적게는 한 7조 한 9천억대에서 많게는 8조 9천억까지, 그리고 외국계에는 9조까지 또 언급한 곳도 있다는 점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때 실적 발표 하루 앞두고 좀 해프닝이 좀 많이 있었죠. 뭐 일단 퀄테스트 통과했다라는 루머, 그리고 바로 반박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래도 한번 출렁했다가 다시금 좀 회복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제 양산 준비 단계는 마쳤다라는 그 PRA가 통과됐다라는 소식, 그러니까 퀄테스트 이전 단계까지는 이미 완료가 됐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나오면서 좀 상승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당초 사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HBM3 이 공급 양산 시점을 대략 한 목표가 8월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거 이제 HBM3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대비 대략 한 11개월 정도 뒤처졌습니다만은 3E는 5개월 정도로 그 격차를 계속해서 좀 줄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에서 HBM을 공급받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수요가 그렇게 충족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넘버원 플레이어 이제 삼성전자의 진입을 누구보다도 지금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특별하게 막 큰 하자가 없는 한은 충분히 뭐 테스트 통과는 기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거기다 이제 D램 부분들도 잠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리고 가격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웨이퍼의 상당 부분을 또 이제 HBM으로 좀 나가야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물량이 그렇게 크진 않죠.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이런 것들이 좀 실적을 좀 견인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물론 올해 연말까지도 D램, 낸드 모두 다 그 이전에 그 감산 이전의 가동률을 회복하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또 크게 올려버리다 보면은 또 가격 상승의 그런 기조를 좀 훼손시킬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조금 고려하면서 조금 늘려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이것들로 시장이 좋아진다면 아무래도 당연히 그 Q를 가장 크게 늘릴 수 있는 삼성전자한테는 가장 큰 기회가 되긴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밖에 물론 이제 그렇다면 삼성전자 실적과 연결해서 좋아질 종목, 사실 어제 많이 오른 종목이 좋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는 CXL은 이제 엔비디아가 그렇게 크게 채용을 하고 있는 분야는 아니다 보니까 그쪽보다도 뭐 온 디바이스 AI라든지 그냥 쉽게 어제 많이 오른 종목들 중심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엔비디아 HBM3 퀄 테스트도 7월 말이면 발표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10만 전자 고지에 오를 수 있나 이 부분도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데 남인호 수장님은 사실 9만 전자 말씀해 주셨거든요. 10만 전자 오늘 실적에 따라서 또 가능한 겁니까?
예, 저는 가능하다 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 우리 한국 시장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이는데요. 외국인 투자가들의 박스를 돌파하는 그 트리거가 뭐냐? 바로 삼성전자와 그리고 엔비디아의 HBM 그 공급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엔비디아하고 삼성전자하고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 것 같습니까? 지금 젠순환 회장하고 이재용 회장 누가 더 마음이 급할 것 같습니까? 다들 엔비디아가 갑이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황 않습니다. 선생이 더 급하시죠 지금? 네? 황 선생. 제 생각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붕어빵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붕어빵 팔고 있는데 단팥하고 그 밀가루가 50인분밖에 없어요. 손님은 100명이 오는데 그게 지금 엔비디아입니다. 거기에다가 삼성전자가 양질의 밀가루와 단팥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젠순환 회장이라면 저는 그 검사하는 직원들 좀 이렇게 압력 넣겠어요. 야, 좀 빨리 좀 해라. 우리 시간 없어. 메뚜기 한철인데 저는 그래서 아마도 금년 3분기에는 삼성전자가 HBM3E에 이제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질 것 같은데 그런 큰 기대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식은요, 복잡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매매할수록 수익이 떨어집니다. 단순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제가 그 기억이 안 납니다. 삼성전자의 투자 전략을 정했는데 7만 원에 사고 그다음이 뭐였죠? 8만 원에선 지켜보고 네. 9만 원에서는 팔아라. 아, 정말 머리가 역시 좋으시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8만 원대는 내가 삼성전자 똑똑했군요. 네,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십시오. 절대 샀다 팔았다 매매가 많은 건 수익 안 줍니다. SK 하이닉스 같이 적어도 6개월, 길게 1년만 가만히 가지고 계시면 제가 말씀드린 저는 금년에 9만 원이랍니다. 내년에 10만 원 당연히 넘습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들은 9만 원대의 주식을 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되죠? 매일 저희 머니플러스를 보시면서 언제 매매하실 건가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후 저희가 또 가장 빠르게 삼성전자 실적 발표해 드릴 거고요. 향후 주가 대응 전략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정원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오늘 상향 조정 리포트로는 한화시스템과 CJ제일제당 그리고 크래프톤 리포트가 발간됐고요. 하이브에 대해서는 2개의 증권사가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또 네이버에 대해서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목표 주가를 24만 원으로 내려잡는 증권가의 의견이 나왔는데요. 그럼 먼저 한화시스템 리포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화시스템의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58% 늘어난 472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수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익 증가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필리조선소 지분 인수 계획과 함께 함정 사업 진출을 통한 방산 사업 고도화에 나설 전망입니다. 또 3년치 일감에 달하는 수주 잔고에 꾸준한 신규 수주로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하나증권은 목표 주가를 2만 5천 원으로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CJ제일제당 리포트입니다. 하반기에도 수익성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키움증권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CJ제일제당의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인데요. 영업이익은 3,713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식품의 실적 약세 그리고 바이오, F&C 부문의 호조로 이것을 방어할 것이라는 증권사의 기대가 더 부각됐고요. 하반기에는 원당을 중심으로 원재료 투입 단가가 안정화되고 또 글로벌 식품 판매량은 꾸준히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적 개선 흐름이 지속될 전망에 목표 주가를 46만 5천 원으로 올려 잡았네요. 이어서 크래프톤 리포트로 마지막 만나보시죠.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5,516억 원, 1,923억 원이 예상되면서 높아진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PC가 높은 성장세를 기록 중인데요. 3분기에는 다크앤다커엠의 해외 타겟 베타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고 또 프로젝트 인조이는 예상 경쟁작이었던 라이프바이오의 개발이 중단된 상황이라 기대감이 더 높아졌습니다. 오는 8월 독일에서 열리는 게임스컴에 출품돼 글로벌 게이머들의 반응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인데요. 견조한 기존작과 신작 모멘텀을 주목하면서 메리츠증권은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4만 원 올린 34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연일 펼쳐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형주들의 소외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주가가 1,000원을 밑도는 동전주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배경 어디에 있는지 투자 전략은 또 이에 따라서 어떻게 좀 정비를 해보면 좋을지 김성준 이사께 들어보죠. 예, 사실 뭐 강세장 속에서 이 소형주들의 이런 그런 소외 현상은 사실 이례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지수는 신고가지만 모두 다 행복한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인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최고점이 2,450선 정도 되는데요. 현재가 2,036포인트입니다. 계속 부진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현재 코스피의 주가 위치랑 뭐 비슷한 정도가 현재 러셀 2000의 위치라고도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기사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뭐 소위 1,000원 미만의 동전주가 코스닥 기준으로는 이제 20개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123개에서 연초에 113개에서 현재 어제 기준으로 143개로 20개가 늘어났는데 이들의 합산 시총이 8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결코 적지 않은 그런 시가총액의 그런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물론 최근에 이러한 현상은 과거의 현상보다 더 양극화가 더 심해진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코스닥의 시가총액 그 20위권에 있는 종목을 주문을 넣었다가 깜짝 놀란 것이 과거에는 호가가 그래도 한 호가마다 1,000주 이상씩은 쌓여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100주, 200주로 아주 한산해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특정하게 막 이슈가 나와서 막 올라가는 일부의 종목을 제외하고는 이런 현상들은 대부분 다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코스닥이 이런 소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대형주들이 그래도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상대적으로 좀 어려움을 지속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무엇보다도 수급적으로도 코스피 대비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은 더욱더 취약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개인들의 그럼 여력이 많이 있느냐? 현재 신용 비율도 이제 9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적지 않은 비율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뭐 결론적으로는 코스닥 소외는 당분간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것 같고 특히 코스닥 내에서도 더 작은 종목들에 대한 거래는 상당히 더 유의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43곳이나 되는 동전주 시총 8조 원은 사실 너무 적은 것 같아요. 100개가 넘는 종목인데 다 합쳐봤자 8조 원 정도. 그런데 이런 정도의 시총이면 사실 개인 투자자들 고민도 뭐 크겠지만 조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국에서도 좀 고민을 하시겠지만 제도 조금 정비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찌됐든 요즘 들어서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에서도 동전주 늘었다고 하죠. 관리 종목하고 투자 주의 환기 종목도 다수 있는 만큼 변동성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엔터주가 올 들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제 저가 매수 기회다 이런 목소리 요럴 때마다 항상 나오긴 하는데 주요 엔터사들의 주가 전망 각각 어떤지 하청환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엔터를 지켜보실 때가 되기는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너무 급하게 들어갔을 때는 조금 기다림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차곡차곡 좀 모아간다라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4대장들에서는 사실 주가의 그 실적에 대한 갈림 현상이 조금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JYP나 YG 같은 경우는 일부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SM과 하이브는 실적이 오히려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 일단은 보시는 부분이 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엔터주들이 조금 무너졌었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이제 음반이나 음원 판매량이 좀 급속도로 좀 감소한 부분인데 요번에 이제 SM에서 다시 한번 음반 판매량 같은 경우는 23% 이상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와서 그 음반 라인에서도 좀 턴어라운드 기조가 일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중요한 건 이제 하반기에 대거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런 컴백 시즌이 있고 또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BTS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이제 선제적인 좀 대응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 콘서트 부분으로 좀 확실히 이벤트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뉴진스 같은 거 팬미팅만 하더라도 돔 단위에서 굉장히 좀 그 화랑이 있었는데 이게 스타디움이나 동급으로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콘서트 부분으로 좀 시각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주요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런 컴백에서의 실적만 좀 턴어라운드 기조만 나오더라도 현재 밸류가 워낙 싼 부분으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올 수 있어서 좀 관심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K-팝을 좋아하는데 체감상 지금 그래도 좀 턴이 빨리 되겠다 싶은 아티스트들이 많은 기업은 SM 같거든요. 네. 어떤 기업이 조금 가장 턴을 빠르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속도 부분에서는 뭐 저도 SM이 가장 빠르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조금 묵직하게 들고 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가장 IP가 지금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는 하이브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JYP 투자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드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JYP가 엔터주 투자했을 때는 가장 사업 구조가 엔터에 집중이 되어 있고, 뭐 이제 정말 강력한 한 방의 아티스트는 없지만 그래도 좀 꾸준히 가는 그 약간 성실한 느낌이죠. 그쵸, 스테디 셀러 같은 그런 아티스트가 좀 상당히 많았는데, 어쨌든 실적에 대한 턴만 좀 나오면 그런 구조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매력도가 부각이 될 수 있으니 좀 차분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 개장 전에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류민수 부장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죠. 뭐 이 부분 아까 뭐 대략적으로 다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영업이익이 한 5조 6천억대 추정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지금 하이엔드급 안 되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공급 안 되는 4세대, 5세대 뭐 이런 것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영업이익에 대한 평가는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세부 실적은 오늘 안 나오죠. 그렇죠. 예, 말일 정도에 아마 세부 실적 나올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잠정 실적이 발표되면 평가들이 다 나올 겁니다. 예, 나올 겁니다. 측정이 가능하죠. 그리고 전년 대비 1200, 1100% 이거는 큰 의미는 안 뒀으면 좋겠고요. 예, 역시 이쪽도 이제 작년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QOQ하고 MOM 이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통계적으로는 실적 발표 한 8시 50분 좀 넘어서 나올 것 같은데, 보통 통계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하락을 했죠. 조정을 줬는데 저는 이번에는 상승할 거로 좀 생각을 좀 일단 기대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LG전자 실적 발표인데, LG전자 실적 아까도 대부분 다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 하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각 시스템 HVAC 이게 지금 핫하지 않습니까? AI 생태계 여기서의 AI 데이터 센터 쪽의 매출 이 부분도 역시 이제 확정 실적은 이제 말일쯤에 나올 텐데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매출이 커지고 있다면은 상당히 LG전자 퍼포먼스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LG전자는 오후에 발표합니다. 예, 오후에 발표하는데 1분기 때는 오전에 좀 발표했더라고요. 이번에는 한 10시 정도에 발표했는데 맞아요. 오후 아니면 장 마감 이후에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나에너지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비상장 기업이에요. 근데 이게 김동연 부회장의 삼형제 김승현 회장 아들 삼형제가 100% 보유한 비상장 주식인데 이 하나에너지가 하나 공개 매수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하나에너지가 하나를 지배하고요. 하나가 나머지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 이렇게 되는데 아마 하나에너지가 하나하고 합병하는 시나리오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공개 매수가 뭐 거기서 시작하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앤 전략 이렇게 네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